쇠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센텀 부부치과, 예,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번에 임플란트 저희가 많이 배웠죠. 오늘은 충치, 저희가 네.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충치와 네. 뭐 잇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충치 치료가 아닐까 싶거든요. 충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고 충치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충치 부위만 싹 제거를 하고 떼어버리는 레진 치료를 가장 많이 합니다. 레진 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충치가 조금 깊이가 있다면 부분 보철이라고 하는 인레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인레이 치료를 하기에도 충치가 너무 깊거나 환자분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시리거나 아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충치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단하게 떼울 수도 있고, 그런데 떼우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충치 치료 시에 이제 사용이 되는 떼우는 재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험 재료인 GI라고 하는 재료와 비보험 재료인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보험 재료인 GI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치아 한 부위를 치료를 하는데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GI의 장점이 가격 부분이라면은 단점은 사실은 내구성에 있는데요. GI라는 재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잘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고 세 가지 정도의 색상으로 거의 크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치아의 색상과 맞지 않아서 티가 좀 잘 난다, 충치 치료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고요. 레진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의 이 GI 재료의 단점을 사실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내구성도 강하고 오랫동안 가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러라고 해서 이 재료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씹는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항을 잘 하고 마모가 잘 되지 않고 떨어지거나 깨지는 일이 훨씬 더 적은 것이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치아 색상과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심미적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왜 금으로 많이 떼었잖아요. 네, 요즘은 금으로는 금리는 하지 않나 봐요, 선호를. 골드라는 재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떼우는 데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많은 부위가 충치가 생겼을 때 그 충치를 다 갈아내고 나면 그 부분을 단순히 떼워서는 치아의 강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 깎아서 씌울 때에 보통 금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이라는 재료는 사실은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지만 신미성이 많이 떨어지고 치아 색깔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금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신미성을 최대화시킨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로 대부분은 씌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커밍아웃 또 할까요? 임플란트 이후에 두 번째 커밍아웃. 지지난주에 크라운입니까? 네. 예, 씌우는 걸 했습니다. 신경이 조금 다치기 시작하고 씹을 때 이제 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떼우는 건 좀 그거는 아니고 금이 가고 있다. 또 어금니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임플란트 하겠다고 싶더라고. 그래서 바로 크라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크라운의 재료 중에 아까 말씀하신 덮어 씌우는 것 중에 이제 금이 있고 또 비슷한 강도의 또 지르코니아 그걸 했는데 색상을 계속 비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하기는 했는데 좀 웃긴 거예요. 어금니거든요. 근데 엄청 고민을 하시면서 이거 맞냐 저거 맞냐 이제 색깔이 잘 나왔어요 하는데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진짜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네, 실제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치아 색상과 가장 흡사하게 이 보철고리 색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치아 색상처럼 보이도록 환자의 자연치, 양 옆에 있는 자연치를 참고를 해서 컬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과정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빨리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간단히 레진만 해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시기를 놓치다 보면 이제 원장님처럼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치다 보면 이제 크라운까지 또는 임플란트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시리거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치과를 빨리빨리 좀 찾아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리거나 잇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잇몸병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잇몸 질환은 이제 치아 주변에 음식물이 쌓여서 치석 형태로 단단하게 굳으면서 주변에 잇몸이나 뼈를 녹이는 질환입니다. 이 잇몸병은 전 국민 성인의 23.4%가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이고요. 이 잇몸병이 무서운 점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늦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증상이 있는 후에 치과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치아를 뽑게 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왜 치아가 많이 시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잇몸병인 거예요? 아니면 충치 때문에 시린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시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충치로 인해서 시린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과민해서 시린 경우가 있겠습니다. 충치로 인해서 시린 경우에는 이게 환자분들을 보면 충치가 너무 크고 깊어서 신경이랑 혈관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린 경우에는 찬 걸 드셨을 때 그냥 시린 게 아니라 아릿하게 아픕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뜨거운 물에도 아프게 되고요. 그것까지 참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픈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충치가 너무 커서 신경을 자극해서 생기는 이 치수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시린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나는 통증까지는 아닌데 약간 시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냥 치수 과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원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요소로는 씹는 힘이 너무 강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았을 때 치아가 충혈이 되면서 온도 자극에 과민해지게 되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시려서 시린 곳을 더 양치를 막 세게 했더니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계속 양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과민해서 생긴 시린이었을까요? 양치를 잘못했네. 네. 아니 근데 양치 잘못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제 경험상 치과쌤들하고 이제 밥 먹다가 양치 얘기가 나왔는데 치약을 조금만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마모제가 있다고? 그게 맞는 말인가요? 치약을 많이 쓰면 이가 좀 안 좋아지나요? 치약의 양과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주로는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칫솔질을 얼마나 세게 하냐에 따라서 치아가 파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문도 결국에는 양치질을 너무 좌우로 세게 했기 때문에 치아 목 부분이 파여가지고 그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과민성 충혈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양치는 위아래로 살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이제 오는데, 이제 해운대 계신 분들은 센텀 부부치과 이제 오실 건데, 이 어느 주기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는지, 내과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이나 구강검진을 2년에 한 번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치과 검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국가검진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게 2년에 한 번 진짜 과연 스케일링 한 번 하는 게 괜찮은지, 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과 국가검진에서 권장하는 스케일링의 이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입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을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치석이 쌓이는 속도라던가 그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석이 빨리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같이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검진은 이제 2년에 한 번 치과에서 무료 검진이 있습니다. 무료! 치주과 전문의와 통합치과 전문의께서 계신 치과에서 무료 검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검진을 이제 2년에 한 번 하니까 검진할 때는 꼭 한번 스케일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스케일링이 지금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럼 보험 적용이 되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겠네요, 그죠? 원래는 비급여로 1회 이제 시행을 할 때마다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번씩 국가에서 보험해주는 스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센텀 부부치과의 두 대표 원장님과 얘기를 나눴고,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남으신 거 있으세요? 오늘 저는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된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국가검진은 꼭 한번 챙겨서 센텀 부부치과로 방문하겠습니다. 네.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시간 내주셔서 이제 좋은 대화 나눴고요. 예, 다음 편에 또 한 번 더 저희 만날 건데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최바.